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일본에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강요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부총리 아소다로,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 그리고 방해 대신 고노다로입니다. 아소다로와 스가 요시히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 고노다로가 알고 보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최근 고노다로가 총리 아베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아베가 더욱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고노다로의 뒤에는 아소다로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소다로는 아베를 배반한이 있더라도 고노다로를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소는 다음 총리 자리에 자기가 앉지 못하면 고노다로를 앉히기로 작정한 듯합니다. 올 들어 아베 정권이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데 정부가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면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일본은 방역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어린아이나 쓸 법한 작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아베는 우스운 꼴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가 쓴 마스크는 아베노 마스크라는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었고, 올여름 일본을 빛내주리라 잔뜩 기대했던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었고, 이지스 어쇼라고 하는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실현이 없던 일이 되는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지스 어쇼는 인기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던 아베가 자기의 정치 인생을 걸고 매달린 방위 정책 사업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아베는 일본에도 미사일다운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외부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일본 단독으로 타격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베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일본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지스 어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등 거의 실현 단계에 들어갔지만 지난 6월 방위 대신 고노다로가 반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졌습니다. 아베는 믿는 도끼에 제 발등이 찍혀버렸습니다. 얼마 전이라면 아베의 말에 꼼짝도 못할 것 같았던 고노다로가 거의 대들다시피 했는데도 아베가 밀리고 말았습니다. 아베는 이미 전성기를 지난 숫사자처럼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아베가 중의원을 해산시켜 국민의 재신임을 얻으려 한다는 얘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잠룡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3, 4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고노다로는 한반도를 이용해 자기의 인기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꾸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까운 예로 2006년 고이즈미를 따라 평양에 갔던 아베는 거기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해 마침내 총리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역사에서는 한반도를 이용해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거나 이익을 챙기는 일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인 5세기 이전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메이지 유신 때도 그랬습니다. 한반도를 점령한 다음에는 관동 대지진 때 버릇을 드러냈고, 광복 이후에는 한국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고노다로는 방위 대신이 되자마자 자기 사무실 벽에 한반도 지도를 떡 걸어 놓았습니다. 왜 한반도 지도였을까요? 그는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그게 한나라의 국방 책임자가 아무 생각 없이 별로 사이도 좋지 않은 이웃나라의 지도를 걸어 놓았겠습니까? 그는 외무대신을 할 때는 한국 대사를 불러다가 무례하다라고 막말을 퍼부었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면서 버릇없이 막말을 해댔습니다. 1963년생인 고노다로 역시 일본에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고노 요헤이는 30살에 중의원이 된 이후에 일본 정치계에서 40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고노 요헤이는 과학기술처 장관을 시작으로 내각 관방장관을 거쳐 5차례나 외무대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를 역임했고 중의원 의장 자리에 2번이나 앉았습니다. 총리만 빼고 일본에서 해볼 건 다 해본 인물입니다. 또 고노다로의 할아버지 고노 이치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도 중의원 의원에다가 경제기획청 장관을 시작으로 농림 대신 5번, 건설 대신 3번, 그리고 지난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에는 부총리를 지냈습니다.
이 정도면 고노다로도 아베 신조나 아소다로 못지않게 세습 정치가 판을 치는 일본의 금수저 출신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집안 배경 없이 정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고노다로입니다. 그런데 고노다로가 최근 갑자기 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아소다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평범한 중위원이던 고노다로는 느닷없이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본 정치계에서 뒷말이 많았지만 그 자리를 10개월 정도 지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고 1년 뒤에는 외무대신이 되어 일본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고노 요헤이의 아들이지만 너무하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 후 아베가 외교 경력이 전혀 없는 그를 세 차례나 외무대신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에는 내각에서 쫓겨날 것 같다는 예상을 깨고 고노다로를 방위대신에 앉혔습니다. 총 한 번 쏴보지 않고 철무 한 번 써보지 않은 사람을 방위대신에 임명한 것을 두고 국내외 언론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성질연구소에서 고노의 과거 행로를 찾아보았습니다. 고노다로는 외무대신이었을 때도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자주 했고 인상도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문의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의 인물이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 일본 정치계를 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연은 고노다로였지만 감독은 아소다로였습니다. 2006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소다로는 136표 차로 아베 신조에 이어 2위로 낙선했습니다. 차기 총재에 한 걸음 다가서는 수확을 거두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이틀 후 중의원 의장인 고노 요헤이가 아소에게 고노 요헤이파를 맡아 회장이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노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소는 고노 요헤이파를 계승하는 새로운 파벌인 아소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소는 자민당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인물로 성장했고 결국 아베가 집권한 다음에는 그에 뒤에서 일본 정치를 주무르다가 그 다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소다로가 오늘이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고노 요헤이의 아들인 고노다로를 어떻게 대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베가 고노다로를 얼마나 신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서 그를 중용했다는 것은 일본 정치계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고노다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게이오대학 부설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대학도 게이오대학 경제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명문 게이오대학에서 공부하기에는 학력이 붙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미국으로 가서 몇 군데 학교를 전전하다가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고노다로는 후지제록스와 일본 단자 등에서 개발과 해외 수출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아버지 고노 요헤이의 선거구가 둘로 쪼개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둘로 나뉜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다른 한쪽에서는 아들 고노다로가 당선되는 세습 정치의 진기한 모범 사례가 생겼습니다. 현재까지 중의원 8회 당선을 기록 중인 고노다로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총리까지 영임한 아소파에 속해 있으며 아소의 지원으로 아베에게 거의 정면으로 대드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는 아소 때문에 호랑이 새끼를 키워놓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들어 일본 정치는 동지와 적이 분간되지 않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파벌과 세습에 물든 정치 때문입니다. 서로 나눠먹고 쪼개 먹어야 하다 보니 전문가보다는 능력에 관계없이 자기와 친한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야 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아베 개인적으로는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라는 영광을 차지했는지는 몰라도 일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구조물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치고박는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한반도를 자기의 정치적 도구로 삼는 고노다로 같은 인물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베가 사라져도 그 뒤에 아베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에게 만만한 일본 총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가 그들보다 강해지지 않는 한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